자, 세 번째 이야기가 이탈리아의 플라스틱세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플라스틱에 매기는 세금이죠. 근데 최근에 사실 코로나19로 자가격리 하시는 분들 워낙 많으시고 이제 외식 안 하시다 보니까 집에서 배달 워낙 많이 시켜 드시잖아요. 근데 저도 사실 배달 시켜 먹을 때마다 막 죄책감에 시달리는 게 플라스틱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아파트는 월요일 날 쓰레기를 내놓는데 쓰레기를 이렇게 내놓을 때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건가 지구에 나 왜 이렇게 민폐를 끼치고 살지라는 괴로움에 시달리거든요.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 생수병 이거 분리수거하실 때 이거 칼로 다 뜯어가지고 이거 다 빼내셔야 되고요. 안에 깨끗하게 씻으셔야 되고요. 이거 다 분리하셔야 되고 요거 있죠? 요거 반드시 칼로 끊어내셔야 돼요. 이거 한다고? 예, 저 다 하거든요. 이걸 해서 한다고? 네. 저도해요. 와. 그렇게 분리수거를 완벽하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안 한다고 안 걷어가는 거 아닌데? 그 정도는 그 정도는 해야지 이게 실제로 재활용이 가능할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은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왜?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그걸 다 할 수가 없어서 버릴 때 그렇게 버리지 않으면은 재활용 업체에서 그냥 버린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나 분리수거 했는데 예, 의미가 없는 거예요.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그리고 종이 박스류 같은 경우에도 붙어 있는 것들 다 떼신 다음에 딱 접어가지고 그 박스만 분리배출하셔야 돼요. 아시죠? 예. 근데 아무튼 아니 그렇게 하라 그러면 진짜 제대로 된 재활용은 거의 안 일어날 것 같은데. 맞아요. 응. 실제로 그렇습니다. 오늘 할 얘기가 사실은 그 부분이에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재활용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일단 이탈리아의 플라스틱 세금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은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데요. 플라스틱 포장과 용기 제조 수입 업체에 킬로그램당 0.45유로. 이게 원래는 법안이 나올 때는 1유로였는데 많이 이게 따졌군요. 워낙 그 반발이 심해가지고 타협한 게 0.45.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한 600원, 700원? 뭐 그 정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금은 테트라팩이라고 해서 혹시 저는 참 그 매일 써납 자몽 주스 되게 좋아하는데 그렇게 그냥 종이팩처럼 된 거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 플라스틱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도 세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이 플라스틱 비율이 만약에 40% 미만으로 퇴비화가 가능하거나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들은 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요. 또 기업들 중에서도 저희는 좀 다른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뭐 생분해가 되거나 그다음에 기존의 플라스틱과는 좀 다른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면은 그 기술 투자에 발생하는 비용도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데요. 그 캡슐 커피 많이들 드시잖아요, 집에서. 캡슐 커피 중에서도 사실 뭐 그 회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주문을 하시거나 또는 그 제품 캡슐을 주문을 하실 때 수거까지 같이 요구를 하시면은 그 업체에서 제품을 가져다 주면서 수거를 해가서 그걸 재활용하기도 하지만 어떤 한 업체는 제가 열심히 찾아봤더니 사탕수수와 옥수수 분말로 만든 캡슐에 커피를 담아서 파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안에 이제 캡슐 커피 드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안에 다 커피 제거해가지고 깨끗하게 씻어서 그 통은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면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최대한 음식물 쓰레기에 버려야 돼요? 예, 그 캡슐, 그러니까 그 캡슐은 사탕수수와 옥수수 분말로 만든 거기 때문에 음식물로 들어가면은 분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그래서 그걸 잘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얼마나 찾고 열심히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은 있기 때문에 그런 지혜가 필요하고 아예 쓰레기 생산을 안 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너무 좋겠지만 하게 된다면 최대한 분리수거 잘 하시고 그리고 최대한 쓰레기를 발생시키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노력이 필요한 요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폐 플라스틱은 1분당 5톤 트럭 한 대 분량이 바다에 버려지고 있어요. 그냥 쉽게 1년에 3억 톤이에요. 3억 톤. 네. 그래서 지금 조사된 바에 의하면 이 플라스틱 쓰레기가 해양생물 700종을 위협하고 있고요.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2050년에는 모든 바다새가 플라스틱으로 인해 죽을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놓기도 했고 일반적으로 비닐봉투가 분해되는 데는 20년, 플라스틱 병은 최대 450년. 근데 이게 더 큰 문제가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썩으면서 이제 분리가 되잖아요. 이게 분해가 알갱이가 되잖아요. 작아지는 거죠. 그 작은 알갱이가 뭐 플랑크톤이 그걸 먹고 그다음에 작은 고기가 그걸 섭취하고 그러면서 점점 결국은 지금 여러분이 섭취하고 있는 어류라든지 해산물에 그 미세 플라스틱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거 없는 거 찾아보는 게 지금 힘들 정도라는 거. 우리가 마시고 있는 물에도 그게 있다라는 거죠. 결국 이게 사람 몸 안에 들어오면 어떤 형태로든지 몸 밖으로 안 나간대요. 그렇죠. 너무 작기 때문에 그냥 몸 안에 어느 순간 축적이 돼갖고 모르겠어요. 이게 오히려 몸을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 역할을 할지. 예. 아까 나중에 또 방사능 또 그렇게 얘기하던 그것 때문에 변이가 일어나서 사람을 더 그렇지. 이상하게 만들겠죠. 이게 이제 뼈에 들어가가지고 뼈를 유연하거나 강하게 그렇죠. 해줄 수 있을지 뭐 어찌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 우리가 상당량의 플라스틱과 지금 결합 과정을 거쳐가고 있는 건 사실인가요? 맞아요. 그래서 왜 최근에 아토피라든지 또는 되게 생각지도 못한 질병들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이제 아토피로 고생하는 아이들도 많아지고 뭐 이런 게 환경오염 뭐 이런 얘기들 막 합니다만 저는 우리가 지금 뭐 너무 일상적으로 접하고 있는 그 화학 물질들, 플라스틱들의 영향이 아닌가. 실제로 저는 그런 생각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근데 이제 일상적인 이런 플라스틱은요, 이게 덩어리가 큰 거기 때문에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을 안 하는데 가장 많은 게 이제 세제류들. 우리가 이제 빨래를 하는데 들어가는 뭐 표백제, 형광제, 그 다음에 생분해 효소들 또는 우리가 먹는 일상적인 그 약품 안에서도 그 약의 효과를 늘리기 위해서 코팅하는 캅셀들 뭐 이런 유의 그 미세 플라스틱 과학들이 많이 존재를 해요. 근데 대부분의 이런 플라스틱들은 몸에 해롭지는 않은 걸로 나와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몸에 계속 쌓이게 됐을 때 어떤 영향을 일으킬지는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게 문제긴 맞아요. 해요. 근데 저는 문제가 뭐냐면 세금을 이렇게 열심히 때린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갖고 재활용을 하거나 또는 뭐 이마만한 비용을 들여서 생분해되는 플라스틱을 만드는 것보다 그냥 사서 쓰고 버리고 그냥 그 세금 내는 게 더 편하고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페트병 하나에다가 지금 이 우리나라도 한 1,500원 가까이 물립니다. 키로당. 이 페트병 하나에다가 요금을 뭐 150원 물리던 거를 1,500원에 물려서 이 물값이 3,000원이 됐다 그래서 이 플라스틱을 안 쓸 거냐? 그건 아니더라는 얘기지 결과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저희 이 얘기를 듣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 중에 단 한 분이라도 최대한 생활 속에서 이걸 줄이려고 노력을 하거나 저는 분리배출을 제대로 하는 분이 생긴다면 그렇게 조금씩 변화되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번에 확 변했으면 좋겠지만 그건 어떤 일에 있어서도 그런 건 불가능하고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욕심을 내고자 하면 세금 물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사람들은 그냥 편하게 쓴다니까? 라고 하지만 우리 주변에도 보시면은 모두가 다 그렇게 편하게 그냥 대충 생각 없이 쓰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속에도 단 한 명이라도 불편함을 감수하고 그걸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저희는 그 한 분을 보고 그 한 분이 희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평생 안 쓰고 살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든 노력을 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씩 좀 퍼지면은 변화가 온다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는요 잘하는 편이래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플라스틱을 처리하는 기술들이 뛰어난데 가장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는 기술이 뭐냐면 플라스틱 같은 걸 녹여갖고 재활용하는 거예요. 일부 수지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해서 다른 경화성 수지로 활용할 수 있는 게 페트병 같은 게 이제 깨끗하게 된 것들은 깨끗하게 수거된 것들은 뭐 그런 식으로 재활용이 되기도 하고요. 일반 페트병이나 플라스틱 조각 같은 것들이 보도블록이라든지 또는 시멘트 안에 들어가는 건설자재 또는 뭐 농업용 비닐 이런 식으로 이제 가공이 돼가지고 재활용을 많이 하긴 하지만 완전히 없애지는 못했다는 그렇죠. 거예요. 형태만 바꿔서 못해요. 다른 형태로 맞아요. 쓰게끔 만드는 건데 이것만 해도 잘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플라스틱 안 쓰거나 이 쓴 플라스틱을 완전하게 분해하거나 다른 식으로 치환해서 교환시킬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플라스틱으로 사실 뭐 이거를 기름을 짠다든지
아니면 다른 원료로 완전히 해가지고 생분해를 시켜가지고 이 자체를 이제 건강하지 않은 자연의 어떤 탄소 계열이나 이런 쪽 유기물 쪽으로 보낸다든지 뭐 이런 류의 아이디어와 기술에다가 투자가 돼야 된다. 사업화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차려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만 차리셨으면 좋겠고요. 네. 최근에 그 생분해되는 플라스틱 개발 소식도 들려오고 또는 플라스틱을 먹는 애벌레 얘기도 들려오고 사실은 관심이 이제 사람들이 점점 그쪽으로 가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우리 삶 속에서 우리도 계속 그 관심을 놓치지 않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정말 중요한 게 우리나라가 플라스틱 최대 소비국입니다. 올해 국가 소비량 약 754만 톤에 달할 것으로 보이고 1인당 소비량 146kg에 달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인이 1년에 사용하는 비닐봉지가 한반도를 70%가량 덮을 수 있느냐 아니고 플라스틱 컵을 쌓으면 지구에서 달까지 닿고 페트병을 세우면 지구 10.6바퀴를 두를 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인 것만? 네, 우리 1년 세계인 말고? 네, 1년 사용량. 야.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은 저는 항상 텀블러 가지고 다니거든요. 텀블러 가지고 다니고 손수건 가지고 다니고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지만 계속 강조를 합니다만 완전히 못 없애요. 못 없애지만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의식 한에서는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그 플라스틱 폐기물의 재활용 처리 비율이 약 62%로 유럽연합보다는 높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는 이 플라스틱을 태워서 화력 발전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드는 에너지 회수가 절반 이상 포함이 돼 있다는 그렇죠. 겁니다. 우리 그 열병합 발전소 같은 데 가면 타는 쓰레기들하고 플라스틱을 같이 태워요. 그래서 이제 뭐 다이옥신이나 이런 걸 잘 걸러낸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태우고 난 다음에 그 재가 남거든요. 그렇죠. 네, 요것들이 이제 또 매립하는 과정에서 항구적인 오염물질이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EU 기준을 적용을 하게 되면 실제로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22.7%에 불과합니다. 네. 그러니까 재활용 거의 안 된다고 보면 되고요. 외국에서는 태우는 건 재활용이라고 안 쳐요. 안 치니까요. 근데 우리는 쳐요. 그러니까요. 네, 그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생산량 자체를 줄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유리라든지 캔, 종이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이 되거든요. 거의 원래 모습으로 다 돌아가지만 플라스틱은 그게 안 되는 유일한 성분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원래의 모습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것들을 사용을 하는 방식으로 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송 작가도 플라스틱 막걸리보다는 유리병으로 된 소주를 많이 마십니다. 네. 아무튼 옛날 저는 고려설화에 나오는 불가사리 생각이 나요. 네. 네. 어느 스님이 이렇게 밥알을 빚어서 만들었는데 집에 있는 모든 쇠붙이를 먹고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나중에는 모든 쇠붙이들을 다 먹어 살리는 불가사리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송 작가가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모든 플라스틱을 먹어치우는 풀가사리를 만들어가지고 세상에 있는 쓰레기들을 전부 다 먹어치우는 거죠. 그래서 얘를 우주 바깥으로 날려가지고 지구상에 있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전 세계 160개국들한테서 한 1조씩 받으면 어떨까라고 하는 사업 구상을 해보게 되네요. 괜찮지 않아요? 이 뜬구름 잡는 얘기를 여러분의 지혜로 현실 가능한 얘기로 좀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정말 뜬구름 잡는 얘기로밖에 들리진 않네요. 근데 그런 방식이 사실 그래요. 문하나님의 어떤 생활 태도라든지 그 처리 방식에 대해서 이제 뭐 제동을 걸고 싶은 생각은 아닌데 네. 이거를 실천하기에는 너무 힘든 거야 지금. 아니 그게 지금 댓글에도 많이 올라왔는데 처음이 힘들지 익숙해지면은 사실은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익숙해졌다고 해도 그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잖아요. 저 쌓여있는 쓰레기는. 저걸 어떻게든 없애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안전한 소각 방법을 하든 안전한 생분해 방법을 하든 내가 이 방법을 찾아가지고 지구의 위험을 구해내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이제부터 수립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사명감을 가지게 됩니다. 네, 하실 일도 정말 많고 하실 사업도 정말 많은데 어떻게 이것까지 가능하시겠어요? 돈만 된다면요, 뭐 뭐든지. 그렇습니다. 예. 자, 지금 우주를 덮고 있는 인간들이 보낸 쓰레기도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그게 다시 인간에게 재앙으로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대기권 통과하면서 폭발하고 그게 사람 많은 데 떨어지면 바로 우린 죽거든요. 근데 그걸 다 누가 만드느냐? 우리가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인과응보라는 걸 평소에 굉장히 많이 생각하면서 사는데 지금부터라도 내 삶 속에서 스스로 바뀌지 않으면은 물론 정책적인 측면이라든지 획기적인 어떤 방안이 세워지는 것도 추진이 돼야 됩니다. 그것과 동시에 저는 사람들의 생활 패턴도 지금 시급하게 바뀌지 않으면은 안 된다. 좀 더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업은 안 된대요. 제가 개발하면 이분들이 다 투자해요.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송 작가 풀가사리를 완성하는 순간 종편 3사와 국내 일간지에다가 대문짝만한 광고를 내고 투자자를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나 좀 잘해주세요. 네. 예, 마이크나 잘하는. 네, 오늘 방송 사고 있었죠? 두 번째 방송에 마이크가 좀 사고가 있어서 전반부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차라리 우리 어린 친구가 있으면 와, 이 녀석 크게 되겠네?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50둥이가 그 얘기를 하니까 참 대책이 100세 없네요. 시대에 이제 전반전 끝났는데 내가 뭘 만들어낼 줄 알고 이러십니까? 문평론가님. 예. 그때 가갖고 주식 팔으라고 해봐봐. 그거 어떡하나 내가 아주. 아니 저는 뭐 평생 주식으로 돈 벌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별로 그런 그냥 땀 뚝뚝 흘려서 돈 버는 게 체질에 맞고 그게 속편하기 때문에 저는 약간 답답하다고 하시지만 그런 스타일이어서 그냥 제 스타일대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네, 아무튼 뭐 오늘 준비한 내용 이렇게 정리했고요. 문평론가님의 사담으로 다음 선거에 이제 어떻게 하실 건지, 어떠한 판단을 내리고 꼭 어떤 당을 지칭하는 건 아니고, 네. 어떠한 목적의 투표에 임하실 것인지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네요. 말하기 싫어요. 싫어요? 네 마음대로 하시려고요? 네. 저는 그냥 이번 투표 때문에 또 사실 우리 내부에서 이렇게 분열의 조짐이 많이 보였잖아요. 그래서 그게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 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른 사람의 어떤 생각이나 표현을 막으면 안 된다. 그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 억압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라는 거는 저는 그 부분은 정말 동의를 하는데 어차피 함께 가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 끝나고 다시는 안 봐. 이럴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치열하게 싸움을 하시되 인신공격이라든지 감정 싸움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싸움을 좀 해서 이 지혜로운 싸움이라는 게 사실은 이걸 하고 나면 둘 다 발전하고 성숙하잖아요. 그게 무엇인지 스스로 굉장히 충분히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보이는 좀 몇몇 모습들이 저는 조금 안타까워요. 어차피 그래도 우리 같이 갈 건데 이렇게 싸웠다고 해서 다시는 안 보고 뭐 미통당으로 넘어가거나 뭐 갑자기 막 태극기 부대에 합류했을 거 아니잖아요. 분명한 건 미자 쪽은 아니시네. 네. 어느 쪽? 미자 쪽은 아니야. 아니 그쪽은 아니죠. 미자 들어가는 쪽은 싫어하시는 거잖아. 예, 그렇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네. 그럼 뭐 사람으로서 응당한 도리이긴 한데, 네. 저도 이제 말씀을 좀 덧붙이자면, 선거를 일종의 이제 저는 개인의 어떤 권리 표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선거철만 되면 패거리 문화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뭔가 단체전으로 나를 끌고 가는 거야. 네. 나는 분명히 개인전으로 참여를 했고, 내 의사와 내 판단에 의해서 이러한 결과를 선택하고 그걸 지원하고 그 승패에 나는 승복할 각오가 다 돼 있는데 네. 저것들 쥐다 나는 어차피 한 패밖에 안 되는 것들끼리 그 표를 행사하는 나를 보고 너는 저 패의 일원이지 라는 방식으로 이게 막 분리해서 일종의 그 분열을 조장하는 듯한 느낌. 나는 아니야. 어느 편도 아니야. 난 개인적인 판단으로 하는 투표 프리랜서야. 하지만 최소한 내가 판단해서 이게 옳고 누가 더 장래성이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강요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러니까. 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고 다 성숙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건 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게 맞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방향이잖아요.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 그리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이끌고 계신 분이 계시잖아요. 우리 이니 대통령 계시잖아요.
그럼 이니 대통령이 이끄는 방향을 가장 잘 따라가면 저는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너 어느 편이야? 우리 편 아니야? 그럼 너 아웃.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대통령 정말 대단하셔. 전 그 아줌마 같으면 막 괜히 어디 도청 같은 데 시찰하시고 시장 같은 데 가시고 막 이렇게 하실 텐데 대통령 뭐 하고 계신지 뉴스에도 한 번 안 뜨네. 참 큰일 하고 계신 우리 이니 대통령. 이니 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그러니까. 앞장서 계시고 지금 저는 이니 대통령의 모습이 세계 시민, 제가 늘 얘기하는 그 세계 시민으로서의 정말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고 계셔가지고 되게 자랑스럽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국제 정치를 하면서 항상 여러분 세계 시민으로 사셔야 됩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세계 시민으로 사는 게 뭐예요? 라고 물었을 때 구체적으로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는 해줄 수 있지만 약간 뜬구름 잡는 얘기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했거든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 하시는 거 딱 보면서 이분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임과 동시에 세계 시민으로서 정말 모범적으로 살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이 네. 바쁜 과정 중에도 내가 앞방송 하는 것도 말미를 들으셨네. 어쩜 그렇게 저하고 생각이 똑같으세요. 네. 평론가시잖아요. 네. 우리 문희정 평론가의 말씀대로 우리 대통령은 훌륭하게 국정 후반기를 잘 해나가시겠고 끝나고 나서는 세계 진짜 글로벌 시민들의 어떤 그 안위와 평화와 안정과 발전을 위해서 큰 일을 해주실 분이다. 우리가 앞으로 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국제연맹이 생기든 국가별 어떤 지도자 모임 그룹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우리 대통령이 한국의 대표 선수로 나가서 한국의 위상과 한국에 지금 할 수 있는 역량들을 발휘할 수 있는 큰 가교 역할을 해주신 진짜 큰 분이다. 우리 대통령의 쓰임새는 이번 임기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남은 마무리 잘 할 수 있게끔 15일날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저는 좀 모든 게 다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그 사람들 하나하나까지 더 컨트롤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내 자식도 컨트롤이 안 되는 세상에서 그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들이 마음껏 대통령, 그거 똑같아요. 목사들이 예수님 이름 팔아가지고 온갖 나쁜 짓거리 하는 목사들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어떻게 컨트롤해요? 저는 사실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욕하지 않잖아요. 예수님 당신 때문에 저 목사들이 저렇게 나쁜 짓을 하고 말이야. 응? 당신 이름 팔아가지고 저렇게 나쁜 짓을 하는데 예수님이 가만히 내버려두고 말이야. 이런 짓 안 하잖아요. 물론 한 분은 하나님 나한테 혼나? 하시는 목사님도 계시긴 하던데. 지금 혼나고 있잖아, 자기가. 예, 하나님 피해 다니실 것 같아요, 그분. 아무튼 그래서 저는 주변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이걸 다 떠나가지고 그냥 그 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길을 걸어가시는지만 우리가 집중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그 나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저는 내가 내 주변 사람들한테 어떻게 인식되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늘 생각을 하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 내가 내 입으로 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야. 그리고 난 되게 깨시민이야. 나 굉장히 뭐 열심히 잘 살아. 라고 막 얘기를 하고 자랑하고 돌아다니는데 문제는 내 삶 속에서 내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뭐라고 생각하냐?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저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들 다 저 모양이더라. 소위 진보라고 하는 것들 다 저 모양이더라. 자칫 그렇게 인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은 여러분 한 분이 아니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 역시도 제가 방송에서 하는 얘기가 실생활 속에서 제가 그 약속을 못 지키면 저는 아예 입을 닫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거, 하고 있는 것만 말씀을 드리거든요. 자신이 없으면 그냥 자신 없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풀과 살이 자신 있어요. 이제 그만하시죠. 예. 아무튼 오늘 방송도 되실 시간이 임박하여 여기서 마무리를 짓게 되었습니다. 네. 네, 오늘 방송 스트리밍 과정 중에 후원해 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수동님이 감사드려요. 예. 애교머리로 이마를 가리는 것보다 오픈하시면 좀 더 미모가 드러나고 관상학적으로 잘 풀린다고 하니 그렇게 하시면 좋을 듯해요 하셨는데 저도 사실 이마를 까고 싶은데 저희 엄마가 단칼에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마가 못생겨서 안 된다고. 예.
그래서 저도 이 말을 너무 까고 싶은데 저희 엄마가 절대 못 가게 해요. 그리고 어릴 때 여기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문지방이 찌은 상처가 있어요. 이렇게 이마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라도 엄마가 이 말을 못 드러내게 하시더라고요. 예. 또 저를 걱정해 주시고 어쨌든 제가 잘 되게끔 여러분이 많은 조언들 해주시잖아요. 그거 애정이 없으면 안 하거든요.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는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많은 분들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요. 진짜 부끄러운데 찾아가면서 저는 이렇게 공부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방송을 매주 수요일마다 기다려가면서 다른 일정 다 미루시고 방송을 듣고 계시고 배우시고 막 변화하시려고 노력하시잖아요. 그런 여러분이 너무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을 매주 방송을 하면서도 합니다. 그래서 늘 좀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들, 이야기들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하는 문희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는 어떻게 되나요? 다음 주는 이제 선거 방송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다음 날 목요일 날 할 거고요. 네, 목요일 날. 좋은 결과를 가지고 기분 좋게 방송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커뮤니티에 그 연경에 관련된 공지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날은 이 스튜디오도 사실 문을 닫기 때문에 저희가 방송을 할 수가 없고 목요일 방송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수고해주신, 청취해주신, 혹시라도 귓속에서 제 목소리가 이명으로 들리시는 모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루 종일 저희 방송을 같이 해주신 제이 선생님 수고와 우리 살천지 막장교회 신도들의 참여에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안 따라다니는 데가 없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투표하고 만나요. 기분 좋게.